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가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뛰어들지 않았다는 건 당신이 뒤처졌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 김선생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한국 날짜로 24일부터 미국에서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ETF 출시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ETF 승인되고 난 후에 가격이 20% 정도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원인으로는 ETF 승인이 되고 난 후에 높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던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초 이더리움 ETF 수수료만 보아도 그레이스케일이 2.5%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를 만들어 수수료를 업계에서 가장 낮은 0.15%로 바꿨습니다. 또 시작 수수료를 보시면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호재 해소로 인한 단기적 조정이 없을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단기적 조정이 나오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산 운용사들에서 수수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금방 극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리움은 메리트가 없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유럽에서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이더리움 ETF 출시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유럽에서 만약 스테이킹을 포함한 이더리움 ETF를 출시를 하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에도 스테이킹을 포함한 이더리움 ETF 출시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 제가 지금은 아직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 코인 유튜버지만 앞으로 10,000명, 10만 명까지 성장할 테니 속는 셈 치고 저의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만약 성장하지 못하거나 영상이 별로면 언제든 구독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든이 드디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재선을 무조건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여론을 인식하고 본인의 위상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당선 확률이 크게 앞서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트럼프를 넘기 위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을 많이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론 역시 바이든의 사태가 민주당이 가상자산을 수용할 새로운 기회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매우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크립토 시장에는 누가 되어도 결국엔 크립토 시장을 발전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도 이번 불장에서는 트럼프가 핵심 키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재고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SEC의 가상자산 규제들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크립토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안들을 싹 다 바꿀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달러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부채가 늘어나면서 달러를 대체할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말로 미국에 있는 크립토 시장의 투자자들의 투심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고래들을 등에 업은 부통령 벤스, 갑자기 친암호화폐적 발언을 하며 입장을 바꾼 제이미 다이먼까지 여기서 SEC 의장까지 교체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부통령, 연준, 재무부 장관, SEC 의장까지 정부의 주요 인사 모두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들만 모아 비트코인을 독점해서 크립토 왕국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을 이끌어줄 키플레이어 트럼프가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어떤 불리시한 발언을 해줄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캐시 우드, 마이클 세일러 등 크립토 시장에 매우 상징적인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긴 조정을 기다렸던 만큼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로 나올 상승분을 투자자들은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게임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보야라는 게임 회사에서 1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합법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견제하는 트럼프는 미국이 빨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이 열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제대로 뛰어든다면 엄청나게 많은 자본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할 텐데 트럼프는 그걸 알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독점하기 위해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으로 미국인들의 투심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 연기금에서도 비트코인 ETN 상품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ETF와 ETN의 차이는 ETN 같은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죠. 이렇게 국가적 기관이 참여해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기금에서 비트코인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로베르타 메촐라가 유럽의회 의장에 재선에 성공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럽이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2년 전보다 2.7배 증가한 40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37%나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개입해서 크립토 시장의 문을 열어준다면 더 많은 유럽의 신규 투자자를 유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니가 인수한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700%나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와 대형 증권 거래소까지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입하고 나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비트코인의 가치까지 인정됐다는 것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 신호탄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역시 지금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국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입을 하고 시장을 뚫어주면 많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가파르게 시장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크립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주말간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 OTT 채널 중 하나인 티빙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프로필 사진과 영상들이 리플 관련 영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리플 투자자 중에 해커 일을 하시는 분께서 리플이 오를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약 올리니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최근 리플과 SEC 비공개 회의가 취소되면서 리플은 급락을 하게 됐었고 심지어 취소 이유까지 미공개하며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적 해결이 아주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는 다시 한번 리플의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리플이 대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에도 릿도 속일지 앞으로의 리플의 행방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9시 기준 68K 부근에 위치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5일선과 100일선 위로 완전히 캔들이 형성되었죠. 저는 말씀대로 여기서 추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 익절 계획은 채널 상단에서의 움직임을 볼 건데요. 채널 상단을 아예 뚫어버려 준다면 계속 홀딩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채널 상단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여기서 내려와 줄 때는 단기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8시간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4시간봉 역시 똑같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채널 상단을 넘어가 주냐 마냐가 매우 중요한 위치로 보입니다. 채널 상단 부근이 69K 정도인데 지금 익절을 50% 먼저 하고 나머지는 채널 상단을 뚫지 못하고 67K에서 8K까지 하락해 줄 때 나머지 익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수익은 지키면서 혹시라도 나올 추가 상승분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현물도 계속 들고 있고 선물 매매도 계속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물 관점으로는 당연히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선물을 따로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추세를 상승을 하면 당연히 조정이 오고 그 안에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또 현물만 하면 사실 차트를 잘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는 알고 왜 상승하는지 아는 것이
현물 투자를 길게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 장기적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단기적 추세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투자에 있어서 해이해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단기적 추세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투자에 있어서 해이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 이 영상을 처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입 관점을 항상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현물과 선물 모두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리면 이더리움 ETF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많은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감면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잡기 위해 민주당 역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크립토 시장은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갖춰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크립토 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에서의 연기금 ETN 출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시장 참여까지 자극시켜줄 좋은 소식입니다. 채널 상단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널 상단을 뚫어주냐 마냐가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건 불장의 신호탄이 된 것이고 앞으로 나올 불장을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